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신년 이상의 의미가 우리 직장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석 씨, 혹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 세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아마 정년, 월급 그리고 휴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올해부터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세 가지 대변혁이 시작됩니다. 65세 정년 연장 논의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까지. 오늘 이 시간, 이 변화들이 우리의 통장 잔고와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지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민감한 주제죠. 정년 65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은 씨, 사실 정년이 5년 늘어난다는 게 개인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까요? 지금 45살인 직장인이 있다고 칠 때 정년이 60세면 앞으로 15년 뒤에 퇴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로 연장되면 20년 동안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죠. 5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겠군요. 엄청납니다. 만약 연봉이 7천만 원인 분이라면 5년 동안 무려 3억 5천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만약 억대 연봉자라면 5억 원이라는 자산이 더 생기는 셈이죠.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기업들이나 청년들의 시선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정년 카드를 꺼내든 건가요? 민석 씨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공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20.3%를 넘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7년 4개월이에요. 이건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어르신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군요. 더 심각한 건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 절벽 구간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점점 뒤로 밀려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어야 돈이 나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5년 동안 수입이 빵원인 구간이 생기는 거죠. 이걸 방치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어갔죠.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994년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했고 2006년에는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기업에게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게 했어요. 우리 정부도 이 모델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당장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 근로자가 5년 더 남게 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청년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고요. 결국 임금 피크제 강화나 직무급제 전환 같은 임금 체계 개편이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이 노후의 문제라면 당장 내일의 삶을 바꾸는 건 이 주제일 것 같습니다. 바로 주 4.5일제입니다. 지은 씨, 정부가 올해 이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고요? 네, 무려 276억 원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돈을 풀어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노사가 합의해 근로 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채용을 늘린 기업엔 80만 원을 더 주고요. 사실 주 5일제 도입 때도 반대가 엄청났잖아요. 경제 망한다는 소리도 나왔고요. 그런데 왜 다시 4.5일제인가요? 데이터가 답해줍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185시간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3.5시간을 남들보다 더 일하는 셈이죠. 민석 씨, 혹시 MZ세대 구직자들이 직장 고를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는지 아시나요? 연봉 아닐까요? 연봉도 중요하지만 조사 결과 66.5%가 워라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돈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 내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걸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월급이죠. 일 적게 한다고 월급 깎으면 반대할 사람 많을 텐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정부의 원칙은 임금 삭감 없는 단축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서 성과를 유지하자는 거죠.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거나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등 기업 사정에 맞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120곳 넘는 기업이 참여 중인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현장이나 서비스업처럼 사람이 꼭 있어야 돌아가는 곳은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차등적인 지원책과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부터는 단계적 도입을 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어 올해 시범 사업 결과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직장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바로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입니다. 사실 공짜 야근이라는 말, 참 가슴 아픈 말인데 말이죠. 최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건으로 불거진 20대 직원의 안타까운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전날 15시간이나 일했다는 유족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회사의 입장이 부딪혔는데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바로 근로시간이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을 뭉개는 주범이 포괄임금제라는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야근 수당, 연장 수당 다 포함해서 연봉 4천이야. 라고 계약하면 새벽까지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을 줄 의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오랜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임금을 쥐어짜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사양산업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태도가 단호합니다. 앞으로는 지문 인식이나 전자카드 같은 인프라를 통해 1분 단위로 근로 시간을 기록하고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영세한 사업장들은 시스템 구축 비용조차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정부도 인프라 비용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경영계 일각에서는 기록 관리 자체가 어려운 특수업종은 어떻게 하느냐는 현실적인 고민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자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 제도 폐지나 강력한 규제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년 65세, 주 4.5일제,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이면 결국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걸까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되 일상의 여유를 찾고 일한 만큼은 반드시 보상받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6년은 이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제도라는 건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연봉 계산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은퇴 설계는 수정이 필요한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변화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